부모와 자식은 백천겁의 인연으로 만난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그 인연은 전생부터 얽혀 있었던 거죠. 전생에서 얽힌 인연은 이번 생에서 풀거나 더 얽히거나 둘 중 하나다. 여러분은 자식과의 인연 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얽히고 계십니까? 중장년이 되고 60을 넘어가면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어릴 땐 내 옆에 꼭 붙어 있던 아이들이 이젠 연락 한 번도 드문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지죠. 내가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이 아이와 나는 왜 이렇게 부딪히기만 할까? 이 감정은 단순히 지금의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의 굴레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인연이 현재를 만든다.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 한 70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웠는데 첫째는 자주 찾아오지만 둘째는 연락도 드물고 말도 짧았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생에 내가 저 아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번 생에 이렇게 냉정할까?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듣고 이렇게 마음을 고쳤습니다. 아, 이건 벌 받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거구나. 그 후로 서운함보다 아들 때문에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을 먼저 떠올리며 전화를 했고 몇 개월 뒤 둘째 아들은 자주 어머니에게 찾아오며 대화도 늘었습니다. 마음이 변하니 인연도 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인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복의 인연은 전생에서 덕을 쌓아 이번 생에 서로 웃게 하는 인연. 빚의 인연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원망과 빚을 이번 생에 갚게 되는 인연. 복의 인연이라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빚의 인연이라면 아무리 잘해줘도 서운함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빚의 인연이라도 이번 생에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마음의 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기가 쉽나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예를 들어 늘 불평만 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불평의 말을 줄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불평을 듣는 내 마음의 반응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전생의 인연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굴레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고 꽃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생의 빚을
이번 생에서 가볍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로 인해 달라진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전생의 빛이라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사소한 감정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생에서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반복된다는 것이 불교의 이념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써 원망이 사라진다. 즉, 같은 감정으로는 인연의 매듭을 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만을 불만으로 갚으면 빚은 더 커집니다. 서운함을 서운함으로 대하면 굴레는 더 조여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관계가 빚의 인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키워줬으니 이 아이는 나한테 잘해야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와 전생의 빚이 별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내가 이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번 생에서는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 아이의 마음속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왜 이럴까 하는 억울함 대신 이번 생에 이 빚을 갚자 하는 결심이 생깁니다. 한 60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과 사이가 멀어져서 명절에도 잠깐 왔다 가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냉정할까? 그러다 우연히 한 법문을 듣고 마음을 고쳤습니다. 아, 전생에 내가 딸에게 빚을 졌나 보다. 이번 생에 갚아야지. 그 후로 딸에게 기대를 줄이고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1년 뒤 딸이 먼저 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에 같이 밥 먹을래요?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하면 인연이 풀리기 시작한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의 장점과 고마웠던 순간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다. 우리가 자식과 부딪힐 때 그 아이의 단점만 떠올리면 마음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장점을 먼저 생각하면 마음이 풀리면서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과 늘 다투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짧고 감사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하루에 한 번 아들 덕분에 좋았던 기억을 적기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의 미소가 나를 웃게 했다. 아들이 사랑한다 말했었다. 3개월 뒤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과 대화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잘 웃어? 이 한마디에 어머니는 울컥했습니다. 감사가 인연의 공기를 바꾼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관계 속에 마음을 나누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단한 선물이나 큰 이벤트가 필요 없습니다.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전생의 인연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여러분, 전생의 빚은 감정과 행동의 습관에서 풀립니다. 그 과정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마음을 전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친 인연의 재설계 방법을 깊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연을 고정된 운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모여서 만들어지고 흩어져서 사라진다. 내가 바꾸면 인연도 바뀐다. 즉, 전생에 맺은 굴레라도 이번 생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연을 재설계한다는 건 과거의 실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관계를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기대라는 축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야 한다. 하지만 기대의 축은 쉽게 흔들립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서 시작된 인연은 탐욕이 사라질 때 끝난다. 자비에서 시작된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즉, 기대가 아닌 자비를 관계의 중심에 두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풀어주고, 먼저 웃는 것. 그것이 굴레를 푸는 첫 실마리입니다. 70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섭섭함이 커서 전화가 오면 왜 이제야 연락했냐는 말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법회에서 기대 대신 자비라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아들에게 괜찮다, 몸 건강이 먼저다만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직접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눈치 안 봐도 되는 것 같아. 그 순간 5년간 얼어붙었던 사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다운 말은 달콤한 향기를 남기고 거친 말은 가시처럼 마음에 남는다. 우리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 시간이 지나 싹을 틔웁니다. 그 씨앗이 칭찬과 격려라면 인연은 부드럽게 자랍니다. 그 씨앗이 비난과 비교라면 인연은 더 얽힙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대화가 끊겼죠. 그러다 우연히 본 노년 심리 강연에서 늦은 칭찬은 빨리한 비난보다 강하다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아들이 아버지, 저녁같이 해요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이 두 사람의 관계의 재설계의 1일차가 되었습니다. 전생의 빚은 말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야 비로소 온기가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인연을 바꾼다. 하루 5분이라도 자식과 차를 마시며 눈을 맞추는 것, 산책을 하며 바람을 함께 맞는 것, 이런 시간이 인연의 줄을 풀어줍니다. 한 60대 부부는 아들과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주를 보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아들 집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를 마시며 날씨 이야기를 하고 손주 얘기에 웃다 보니 1년 뒤엔 아들이 먼저 부모를 여행에 초대했습니다. 시간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인연의 굴레는 마음, 말, 시간 세 축을 바꾸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을 먼저 바꾸면 인연이 바뀐다는 원리와 실제로 그것을 적용한 사람들의 깊은 변화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관계가 변하려면 상대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바꿔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여기서 세상은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을 포함합니다. 즉,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오래된 굴레도 내가 마음을 바꾸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 부족한 점부터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적, 직장, 결혼, 생활 습관.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장점을 의도적으로 찾고 그 장점에 먼저 말 걸어보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그대의 세계가 달라진다. 내가 부족함보다 장점에 마음을 두면 내 세계 속 자식도 달라집니다. 한 60대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을 미루는 것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언제 결혼할 거냐는 질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는 늘 불편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아들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만 적어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에 성실함, 책임감, 건강함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을 만나면 결혼 얘기 대신 내가 참 성실해서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스스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선을 바꾼 것이 대화를 바꿨고 대화가 관계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변해도 말이 따라가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나 꽃보다 부드러울 수도 있다. 말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난의 말 앞에 이해라는 완충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대신,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 한 문장 차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릅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특히 집안일을 하지 않는 딸에게 화를 자주 냈습니다. 그러다 명상 수련에서 말에 숨 고르기 방법을 배웠습니다. 화를 내기 전 마음속으로 3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 뒤 말을 꺼내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너는 왜 집안일을 안 하니? 대신 오늘은 피곤한가 보네.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스스로 집안일을 나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톤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도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된다. 관계 변화도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작은 안부 문자. 이런 소소한 실천이 관계의 강을 만들고 그 강이 전생의 굴레마저 서서히 풀어줍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딸과 10년 넘게 왕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소식을 듣고 매달 작은 장난감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3년 후 딸이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작은 실천이 굳게 잠긴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말과 행동이 바뀌면 전생의 인연 굴레도 이번 생에서 다시 짜여집니다. 즉, 완전한 관계 회복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평화롭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인연 유지법을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관계는 한 번 좋아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풀린 매듭이 다시 엉키지 않게 하려면 그 매듭을 부드럽게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은 인연은 지켜야 하고 지키는 인연은 더 깊어진다. 관계가 회복되면 기분이 좋아 잠시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날마다 관리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드는 것처럼 관계도 돌봄이 없으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가까워진 뒤에도 여전히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유지법입니다. 관계는 완벽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70점짜리 관계에서 시작했다면 100점을 목표로 하다 실망하기보다 70점을 1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보물이다. 기대치를 낮추면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한 60대 아버지는 아들과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 관계가 좋아진 뒤에도 매일 전화하길 바랬지만 아들은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이 오면 된다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들의 전화는 의무가 아닌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낮추자 대화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관계는 다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빨리 잡아야 합니다. 말수가 줄거나 표정이 굳거나 연락이 뜸해지는 건 경고등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금이 큰 균열을 만든다. 작은 금이 생기면 그때 바로 대화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내가 혹시 마음 상하게 했니? 이 짧은 질문이 큰 균열을 막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이틀 동안 답장을 안 하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지난번에 한 말이 기분 나빴니? 딸은 놀라며 그게 아니라 너무 바빴어라고 했습니다. 작은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고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습니다. 관계는 고마움이 심어져야 오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향기로 만든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를 말하는 습관. 그것이 오래가는 인연의 밑거름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자식에게도 부모의 마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한 노부부는 아들이 매주 장을 받아주는 것을 늘 고맙다, 덕분에 잘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한마디에 힘이 나서 5년 넘게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감사는 인연을 단단하게 묶는 끈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이 인연을 잇는다. 큰 행사보다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같이 차를 마시거나 마트에 가거나 산책하는 것. 그 시간이 쌓여 서로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생의 인연 굴레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 굴레를 풀고 새로운 끈으로 묶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며 기대치를 낮추고 갈등 신호를 빨리 잡고 감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생활화한다면 그 인연은 평생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더 좋은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